현지 시간 23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위해 19B-4 서류를 통과시켰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선 승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SEC의 갑작스러운 입장선회는 시장에 그야말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그 이후 예측되는 시나리오 등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위한 관문 중의 하나인 19B-4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ETF를 실제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가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승인되고 거래되기 위해서는 SEC가 19B-4와 S1 모두 승인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번에 승인된 19B-4는 증권거래소에 새로운 상품을 상장하거나 기존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새로운 상품과 규칙에 대한 심사 요청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서류가 승인되어야만 해당 ETF가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S1이라는 서류인데요. 증권신고서인 이 서류에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정보, 즉 회사의 재무제표, 사업계획, 위험요소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S1이 승인되어야만 ETF가 실제로 발행되고 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짜로 이더리움 ETF가 거래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비관적이었던 SEC의 입장이 바뀌어 그 첫 관문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현물 ETF 관련 서류에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던 SEC가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준 점과 그 배경입니다. 이렇듯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권이 정치적인 이슈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 이슈 점검에서 백악관이 걸렸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싸움 편에서 다뤘듯이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미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대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이든과 정부는 유권자 중 40%가 암호화폐 투자를 계획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SEC의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친암호화폐적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슈는 바이든의 대선을 위한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 전환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 중요한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19B-4 서류를 일단 승인함으로써 여론을 우선 긍정적으로 바꾸고 대선 직전 중요한 타이밍에 S1 서류를 승인해서 반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을 위해 19B-4는 최대 24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S1 서류는 따로 승인 기한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타이밍에 쓰기에 아주 용이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실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정치적인 움직임은 대선을 반영한 듯 최근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순으로 보자면 현지 시간 5월 8일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금지 무력화 법안 하원 통과, 16일 8일 통과된 법안의 상원 통과, 17일 암호화폐 비판론자인 SEC의 정책 책임자 사임, 19일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관련 법안과 연관된 미 연준의 스탠스 변화, 20일 암호화폐 강경파인 미 예금보험공사의 의장 마틴 구른버그 사임 예정, 21일 SEC의 예상치 못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 수정 요청, 22일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안 하원 통과, 23일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19B-4 신청서 승인. 이 모든 이슈들이 한 달도 채 되지 않고 나왔습니다.
친암호화폐 정책을 선언한 트럼프는 암호화폐 후원금을 받기 시작해 시장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측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있게 발표한 바이든노믹스의 실패로 인해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공화당은 암호화폐 친환론자, 바이든의 민주당은 암호화폐 회의론자로 간주됐지만 이른바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은 암호화폐 관련 스탠스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위에서 언급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과 이슈들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올 암호화폐 관련 정치적 이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현물 ETF 이후 예상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더리움 가격 이외에도 이더리움 자체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스테이킹 부분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을 예치함으로써 이자를 받는 구조인데 스테이킹은 많은 물량을 보유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되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구조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30% 가까이 스테이킹된 대량 물량은 점점 더 파일을 키워나가 언젠가 권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중앙화 이슈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ETF 신청서에는 SEC의 요청에 의해 스테이킹 조항을 제외하여 제출됨으로써 중앙화 이슈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총 공급량의 30% 가까이 스테이킹된 물량은 수요보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이에 대한 구매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적인 측면도 살펴보면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연말까지 8,000달러, 한화 약 1,200만 원을 향해 갈 것이라고 밝혔고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6,600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비트코인 때와 비슷하게 긍정적인 반응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하락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에 따른 것인데 바로 그레이스케일이 단기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신탁 상품 ETH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56% 할인되어 판매한 이 물량들은 ETF 거래가 시작되면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단기적인 하락을 이끌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더리움 생태계와 다른 알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항상 이더리움이 주목을 받으면 뒤따라오는 이더리움 클래식에도 주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는 단기적으로 채굴량이 줄어드는 반감기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 그중 페페, 시바이누, 플로키와 같은 이더리움 기반의 밈코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알트코인들, 특히 SEC가 주장해온 증권화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한 알트들에게도 ETF 승인 가능성을 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증권화 토큰 이슈는 22일 하원을 통과한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가 된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지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더리움을 지목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과거 전통 금융권에서 외면받아 왔지만 이제는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상은 미국이라는 대국의 정치권과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전과 달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는 이면에는 커져가는 암호화폐의 유상과 함께 달러 표시 장기 채권의 수요와 같이 증가시킬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정해지면 미 달러가 페트로 달러에서 크립토 달러로 위상이 바뀌어갈 수 있는 글로벌 경제 전반의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처럼 점점 덩치를 키워가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글로벌 정치권의 변화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